산업화 이전, 농사가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었던 시대. 우리 선조들은 품앗이 두레와 같은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서로 협동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놀이가 대부분이었던 아이들의 놀이 문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한국전래놀이협회 아자학교 고갑준 대표님을 초대했는데요. 우리 전래놀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은 전래 놀이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아자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고 계시죠? 네. 아자학교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아자학교는 나자에 스스로 자자를 쓰는 것처럼 스스로 모두가 주인이 되는 그런 조력 학교이고요. 마을 축제와 전래놀이를 중점으로 연구 실행하는 학교입니다. 아자학교엔 자연 에너지 시설이 많다고요?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자연에너지로 자립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고요. 지금 그 실행 단계이지만 태양열, 태양광, 풍력 또는 태양열 온풍기라든가요, 깡통 발전기, 저장 시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자립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전래놀이와 마을 축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학교라고 하셨는데요. 네. 전래놀이는 아이들 위주의 놀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이들 중심이죠. 일단 그 민속놀이나 전통놀이하고 중복되는 개념도 있지만 아이들 놀이 중심이고요. 마당놀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무수히 많은 놀이가 있지만 지금 한 100여 종이 주로 쓰이고요. 기존의 놀이는 1000여 종을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 놀이는요, 지금 현재 와서는 가족놀이로 많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아이들만을 어디에 보내지 않는 게 요즘 추세이기 때문에 가족놀이로 진화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전래놀이는 실내놀이와 실외놀이로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은데요. 우선 실내놀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쌍육, 고누, 산가지 놀이라든가요. 카드 놀이도 있고요. 우리가 만든 속담 카드 놀이도 있고요. 이렇게 실내에서 그전에 했던 것은 간단한 말놀이도 있고요. 스무고개라는 20번을 이야기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 나가는 이야기 놀이, 이런 것들이 우리 전통 문화 속에서 잘 녹아 있고요. 지금은 이제 밖에 놀이도 실내로 들어오는 추세가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무줄 공기라든가 이런 것도 실내로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집 밖에서 하는 놀이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당연합니다. 우리 전래놀이는 대부분 실외 놀이였었고요. 이제 산업화 이후에 좀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그전에 우리 전통적인 가옥 구조를 봐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놀이는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공간적 제약이 있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놀이들이 학교에서도 체육관에서 밖에서 하는 놀이들을 다 실내에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변하고 있고요. 실내 놀이가 지금도 아이들한테는 너무너무 사랑을 받고 있는 놀이라고 할 수 있죠. 실외 놀이에는 이제 그 자치기라든가 오징어 놀이라든가 진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데요. 이런 놀이들은 진놀이 하나만 설명을 하더라도 서로 보충해 주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같은 편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똘똘 뭉쳐야 되거든요. 그래 이런 놀이를 통해서 서로 화합하는 법, 조화로움을 찾는 법을 자연스럽게 체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징어 놀이도 마찬가지고요. 오징어 놀이도 한 팀이 두 판을 이겼다고 칠 때 그 팀이 우리 공격과 수비를 바꾸자는 얘기를 먼저 하는 게 통상 있었거든요.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제 공격조의 맛이 우리는 우월하다는 생각을 자꾸 갖는데 현대에 와서 우리가 진짜 놀이에 빠질 때는 공격조의 맛과 수비조의 맛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게 밥과 반찬을 먹어야 식사를 한 것처럼 그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섭렵하려고 하는데 집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사는 법을, 사회성을 놀이를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터득해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은 아이들이 밖에서 놀기 쉽지가 않은데요. 전래놀이의 장점 말씀해 주시죠. 전래놀이의 장점은 균형과 조화입니다. 균형이 깨졌을 때 즉시 그 균형을 맞추도록 서로 배려하면서 그 균형을 찾아갑니다. 그 찾아가서 놀이가 지속되려면 조화로움이 계속 지속돼야지 놀이가 계속 지속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재미를 극대화시키고 서로 누가 누구를 왕따시키거나 누구를 소외시키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왕따 문화의 대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관계성의 조화를 찾아가는 전래놀이는 21세기에 와서도 우리 사회를 이끄는 대안 문화로서도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고무줄 놀이를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고무줄 놀이가 그전에는 편을 나눠서 할 때 고무줄 옆에 친구가 우리 이제 아웃되고요. 죽었을 때 이 옆에 친구가 한 번 더 뛰어서 살려주면 그뿐이거든요. 이게 무슨 사건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죽은 친구가 너 찌질해라고 죽은 친구를 경멸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아웃됐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가 존재감이 더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고마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을 질책하기 이전에 이 놀이의 조화로움을 찾는 법을 우리가 놀이를 통해서 터득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무줄 놀이는 정말 우리가 관계의 미학을 아주 발전시키는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쪽에 있는 그림처럼 속담 카드 놀이는 우리나라 속담이 선조의 지혜와 삶의 그 가치가 묻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놀이 속담이 한 500여 개가 되는데 그중에 50가지를 삶의 지혜가 어른들의 삶의 지혜가 묻어나는 놀이 속담 50가지를 모아서 속담 놀이로 만들었습니다. 현재적으로 재창조된 것이죠. 지금 24절기 윷놀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절기 문화를 통해서 윷놀이를 하면서 절기도 충분히 익히고 절기의 뜻과 가치를 우리가 공부가 되는 겸 해서 놀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24절기 윷놀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했을 때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에는 좀 의아하기도 해요. 근데 뭐 몇 분 내에 여기 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놀이를 통해서 이게 무조건 교육적으로 이거 좋으니까 해 하는 게 아니라 이 놀이가 자연스럽게 하는데요. 이게 외국 친구들하고도 애국의 아이들하고도 다문화 아이들하고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 놀이가 되는 걸 보면 아이들 코드에도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어릴 때 생각이 나면서 기억이 새로울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선생님들도 일단은 이런 전통 문화를 가지고 놀이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해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를 갖고 이렇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들도 가치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해보니까 좋아하고 본인도 이제 선생님도 즐기고 수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네. 놀이를 통해서 균형과 조화를 배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자학교에서는 놀이 캠프, 보름달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보름이 달이 이제 밝잖아요. 보름이 낀 주말에 30여 명의 사람들이 전국에서 이제 모여갖고 매번 다른 사람이 옵니다만은 7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별보기, 달보기 산책도 있고요. 캠프파이어도 하고, 마음보기 콘서트도 하고, 우리 절운동 배우기도 하고, 이제 전래놀이는 기본으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름달 캠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서로
함께 같이 주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인원을 하지 않고 있고요. 30명 이내에서 캠프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요. 그래서 보름달을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힐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같은 경우도 별 보고 달 보고 산책하는 거를 태어나서 처음 해본다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의 소중함을, 내 영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계기가 됐다는 반응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이 그런 조력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름달 캠프는 쭉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쭉 이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별 보며 달 보며 산행을 하다 보면 그 감성이 살아나잖아요. 반딧불 하나가 지나가는 것 갖고도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감탄하고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 자연이 주는 사람에게 주는 효과는 정말 너무너무 크다고 보고요. 자기 순수한 내면의 세계를 스스로 들어가 본다는 측면에서 별 보기, 달 보기 이런 보름달 캠프는 정말 저희로서도 소중한 가치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아자학교가 신나는 놀이터인 셈인데요. 아자학교에서는 해마다 쌍육 대회도 연다고 들었습니다. 쌍육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이제 문헌에 보면 백제 시대부터 해왔다는 걸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뭐 신라 고분에서도 주사위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사위가 외국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근데 이 쌍육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15개의 말을 아주 효과적으로 응집해서 이동시키는 과정입니다. 주사위 2개를 가지고 노는데 주사위 2개를 던져서 나온 숫자를 각각 읽어요. 하나하나 각각 읽어서 그 나온 숫자대로 말도 각각 쓰거든요. 그래서 15개의 말이 군집을 이루면서 이동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을 너무 고립시켜도 그것이 화근이 돼서 내 앞길을 막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놀이를 통해서 과유불급을 배워가요. 먼저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너무 뒤쳐져도 안 되고 서로 조화롭게 단합하면서 15개 말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부녀자들이 많이 했다는 기록도 많이 나오고요. 일제 강점기 이후에 좀 중단되는 현상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현대 와서도 마찬가지로 이 놀이는 정말 가족놀이로서 제가 추천할 만한 아주 값진 놀이고요. 놀이가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고 간단하게 배울 수 있고 통상 고수는 뭐 10판 이상 되면 고수가 누구나 되는 놀이입니다. 그래서 고수가 되면 10분만 해도 놀 수 있는 아주 바쁜 현대인들도 쉽게 가족놀이로 즐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놀이라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서로 같이 살겠다는 거를 문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익혀집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20분, 30분도 걸리는데요. 조금 두다 보면 이제 10분 만에 이게 다 놀아져요. 그래서 이 놀이를 뭐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시험 공부를 한다 그래도 10분 투자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걸 통해서 정말 이렇게 즐겁게 놀고 정말 신나게 놀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해도 오히려 공부도 뭐 잘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다른 놀이와 특히 대비되는 게 그겁니다.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너무 잡아도 그가 내 집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내 집을 풍비박산 만들 경우가 종종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길을 상대방 길도 열어줘 가면서 내 말을 잘 모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모아서 이뤄나가기 때문에 상생의 가치도 충분히 살아난다고 볼 수 있죠. 쌍육이 백제 시대 때부터 전해져 왔다니 정말 오래된 놀인데요. 대표님이 이렇게 전래놀이 문화 보급에 앞장서고 계신 이유는 뭔가요? 글쎄요, 이제 놀이 문화 속에 우리 사회가 갖는 가치가 잘 녹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이기와 이타도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공과 사에 대한 개념도 그렇고요. 먼저 이기와 이타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사회는 내 권리를 주장을 하지만 우리 사회의 공동 가치를 실현하는 것도 가치 수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균형과 조화로 잘 나타나야 되고요. 공과 사의 개념도 다 사만 강조되지 않고 공과 같이 즐겨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가 바람직한 미래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놀이 속에 잘 녹아 있다고 발견을 했고, 그 놀이의 가치를 지금 이제 저는 많은 곳에 이제 교육 겸해서 이렇게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전래놀이 지도자 과정도 만들고, 또는 대학에서 전래놀이 석사과정, 전공자, 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도 해오고 있고요. 이런 미래의 가치, 대한문화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통 공동체 복원이 현대적으로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마을 축제라든가 전래놀이는 제가 더없이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공동체가 이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이 보이는데, 그런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전래놀이 지도사 양성 과정도 만들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교재도 만들고 연구 자료도 만들어서 또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요. 그런 교육이 자연스럽게 지역 공동체가 살아나야지 마을 단위로 살아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상놀이로 진화될 때 우리 전통 공동체의 현대적 모습은 자연스럽고 완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동체 의식의 복원이 절실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전래놀이에 대한 책도 집필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책 소개 좀 해주시죠. 전래놀이 책은 여기 이제 제가 가져온 얘들아 오늘은 뭐하고 놀까입니다. 80가지의 놀이를 실어놨고요. 이게 부족하기는 하지만 지금 아이들 놀이는 여기에 나온 책에 나온 놀이는 물론이고요. 아이들이 사실은 3명만 모이면 창의성이 저절로 발달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이뿐만 아니고 더 많은 놀이를 주체적으로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제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보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있고요. 그림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어른들도 금방 보면 놀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 같은 경우도 땅 따먹기인데요. 어른들은 이 땅 따먹기 한번 안 해보고 크신 분이 없으실 정도로 우리가 했고요. 이 놀이는 작은 돌 또는 뭐 사금팔이, 어떤 조그만 물체만 있으면 3번에 돌아오는 거니까 이렇게 아주 아슬아슬하면서도 서로 관계성을 증진시키면서 놀이가 되는 것이죠. 이런 많은 놀이들, 지금도 아이들은 이런 팔자놀이도 그렇고요. 언제든지 금 하나만 그리면 놀 수 있는 놀이가 우리 놀이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놀이를 이 책에만 나왔다고 그래서 이게 정설이 아니고요. 현대에 맞게 재창조돼 가지고 이 그림도 또 다양하게 그려내니까요. 창조적인 모습은 언제든지 발현된다고 볼 수 있는 게 전래놀이입니다. 네. 어린이들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잘 노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어떤 놀이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핵가족이고 하나나 둘밖에 안 낳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당장 이제 놀아줘야 되는 숙제를 감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놀 환경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 서너 명만 모아놓으면 사실은 어른들이 그다지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너 명 모으지를 못하니까 어른들이 이제 같이 놀아줘야 되는 숙제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가 직접 노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난감을 대체했을 때는 사실은 창의력이 퇴화될 수도 있거든요. 장난감을 보면 장난감하고 놀고 장난감이 2, 3일 내에 질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장난감을 찾고, 이런 것들은 또 새로운 창의성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과 노는 것은 사람과 놀고 놀잇감이 매개물 정도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하고 직접 노는 것은 중요합니다. 장난감으로 대체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궁금증도 유발하지 않고
창의성을 증진시키는데 그다지 효과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노는 관계성의 미학이 살아나는 놀이가 미래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노는 문화가 많이 보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윷놀이나 공기놀이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마을 축제도 연구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예, 마을 축제는 놀이의 종합물입니다. 종합예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을이 갖는 것은 우리 민족이 자치적으로 해오는 가장 합리적인 단계가 저는 마을이라고 봅니다. 마을에서 종합자치가 소위 말하는 지방정부가 마을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 마을에서 종합예술이 살아나거든요. 근데 이 마을축제가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을 묶어내는 기능을 해요. 잔치 문화를 봐도 서로 십시일반 자기가 가진 능력껏 십시일반 모아오니까 그게 직접세의 기준의 형태를 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줄다리기를 정월 보름에 한다 하더라도 이미 한 보름 정도를 음식을 해 먹고 같이 나누고 놀고 즐기면서 준비하는 과정이 종합예술로 승화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민족은 함께 사는 가치와 함께 사는 법을 아주 잘 녹여내 있고 문화 속에서 상생의 가치가 잘 살아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을 축제를 전국에서 다니면서 한 40여 회 저희가 만들어 왔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런 마을 축제는 강조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미래에 이런 좋은 대한 문화가 마을마다 꽃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축제 중에 가장 인상 깊으셨던 축제가 있나요? 저희 지금 사는 인근 마을에 지수리 마을 축제를 좀 인상 깊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지역민들의 그 재능을 아주 극대화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동네에 자장가를 아주 오래전서부터 자장가를 아주 잘하는 아주머니가 계신데 할머니죠. 근데 그분의 그 자장가 배우기 코너가 있어요. 그럼 자장가를 배우는 거죠. 또는 다듬이 소리를 아주 잘 진짜 음률이 정말 듣기 좋게 다듬이 소리를 내는 분이 있고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그리고 가령 집집마다 스토리텔링이 될 만한 아주 값진 사진들을 가져와서 신문의 전면으로 확대해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하게끔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끌려갔다가 돌아온 날 찍은 사진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본인이 풀어내면서 삶의 회한이 되고 한도 드러낼 수 있고요. 그래서 정작 그 주민들이 본인들의 주체가 되고 본인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그 축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작지만 요즘 소확행을 얘기하듯이 소소하지만 진짜 행복한 것들을 마을 축제를 통해서 구현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인원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지역민들이 자치적으로 본인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면 관광객이 와도 함께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수리 마을 축제 같은 경우 아주 좋은 사례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마을의 정서를 담은 축제인데요. 이런 노력들이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네, 우리 사회는 이제 서로 관계성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이제 몸과 영혼이 같이 하나를 만들어 사람의 인격체를 완성하듯이 서로 관계성을 두려워하는데 우리 놀이는 그 관계성을 잘 풀어나가는, 갈등이 생기면 갈등을 조율하는 능력이 생기듯이 그런 문화가 우리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화 속에. 그것이 정말 우리 사회에 잘 고루 퍼져서 미래 사회의 대한 문화로도 이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놀이 문화가 건강할 때 우리가 권리와 의무가 같이 가는 것도 배우고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방도 소중한 것을 알아가고 역지사지도 느끼고 그래서 상생과 균형, 조화의
아름다운 장이 놀이문화를 통해서 꽃피우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우리가 이미 선조들이 물려준 문화유산 속에 잘 녹아있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복원을 하고 그리고 또 현실에 맞게 재창조하는 노력은 우리 각자의 몫으로 또 남기 때문에 일단은 복원에 좀 더 힘쓰고 더 나은 문화를 우리가 꽃피울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저도 그런 데 가치를 두고 계속해서 이 길을 갈 생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협동 위주의 전래놀이, 심신 단련과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한국 전통 놀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자학교 고갑준 대표님이 앞으로도 공동체 문화 전파에 매진하시길 바라면서 문화와 인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